안녕하십니까. 전주의 비대위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자신의 최측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틀 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성남시 요구사항 문건이 나오자 태도가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해당 문건을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며 몰랐다는 식의 답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누구였습니까? 옳은소리 한 일을 왼손이 몰랐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 전 43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방탄에 둘러싸여 성남FC 수사가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과 사범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불효되었던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이 왜 갑자기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 대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이고 이를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가 돈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제3자 뇌물수수인 것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해외 도주 8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도 조속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만배 씨가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언급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성남FC,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건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 대표 말대로 확실한 것은 기소이고 이는 사법 쿠데타가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과 사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도 수사 중인 것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경기도 주택공사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들이 있습니다. 조카의 여자친구와 장모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변호해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 대선 기간 동안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 도무지 셀 수도 없는 범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들은 4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들은 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계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고발된 사건들입니다. 즉 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이재명 수사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전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 정적 제거다라며 우리가 왕을 뽑았느냐,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공동체를 위해 공적으로 써야 한다.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이겠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대체 누가 도둑입니까? 정적 제거의 음모는 대체 누가 꾸몄습니까? 사적 복수를 꿈꾼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실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늘 이재명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을 방문해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중에 가장 이상한 것은 네이버의 우회 지원입니다. 네이버는 시민단체인 희망살림에 40억을 지원합니다. 성남FC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살림의 공동 대표는 한 분은 방송인 김어준의 처남인 인태연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또 다른 공동 대표는 전 경기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입니다. 이헌욱 변호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민주당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 산하에서 댓글 조작, 가짜뉴스 모니터 단장을 지내며 친문계의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고발한 장본인입니다. 당시는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 체제였습니다. 네이버는 40억을 투자했고 지원했고 희망살림은 1억 원을 남기고 39억 원을 성남FC에 후원합니다. 왜 네이버는 성남FC에 직접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결고리가 매우 수상합니다. 추미애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누님으로 불렸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습니다. 추미애, 이헌우, 이재명 라인, 이들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계와 맞서 싸운 세력, 즉 친명계의 중심 세력입니다. 지금 이재명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선 낙엽계, 수박 등 이낙연계를 지칭한 세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됐다고 믿는 괴딸들 때문입니다. 급기야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인천에서 지지자들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주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해온 수박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이재명 범죄 의혹은 그 시작도 내부 총질, 그 끝도 내부 총질입니다. 1955년에 창당된 민주당의 역사는 이재명계와 이낙연계의 내부 총질로 분열하고 자멸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황당한 한 가지,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의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것이냐, 몰랐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로 9박 11일간 출장 가서 골프도 함께 친 고 김문기 씨도 모른다고 하더니 이제는 최측근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정진상까지 손절하고 나섰습니다. 배신이 배신을 꼬리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민낯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기업들의 특혜를 준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동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코스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인천 모래내 시장을 찾아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인내 임계점을 넘었으니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상인들을 부추겼습니다. 급기야 이재명을 지키고 싶으냐고 물은 뒤 여러분을 지켜달라.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니, 싸우려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니면 법정에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싸울 일이지 왜 길거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싸우라는 겁니까? 성남FC 시민구단을 만들었다면서 대장동에서 최대 환수를 했다면서 그걸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워 이득을 볼 때는 언제고 그 치적의 실체가 드러나 사법 처리를 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건 국민들이 권리에서 막으라는 겁니까? 이 대표님 제발 역사, 국민, 정의, 민생 이런 단어 좀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님 말대로 인내 임계점을 느낍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해간 진술서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다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기업들 간의 오고 간 메일 등 증거를 제시하자 나는 몰랐다며 발뺌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두할 때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직접 조사까지 받으셨으니 검찰이 증거나 증언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면 그걸 분명히 적시해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궁지에 몰리면 강성 지지자들을 길거리에 동원해 정치 탄압을 외치며 판을 뒤집으려는 것. 그건 전 세계 수많은 독재자와 선동 정치인들이 수없이 써먹었던 비열한 수법입니다.
제발 국민들 좀 끌어들이지 마시고 당과 국회를 방탄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검찰과 법원에서 홀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평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어제 전격 구속됐습니다. 도대체 지난 정권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언론 탄압을 넘어서 언론 말살을 획책한 시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7년 TV조선을 반드시 폐간시키고 말겠다며 괴이한 언론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 이런 이 대표의 인식과 지난 정권의 생각이 궤를 같이 했던 것입니까? 어제 구속된 간부는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난 정권 당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국민께 커다란 손실을 입힌 한수원의 사례와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정권의 탈원전을 완수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비판적인 언론의 재갈 물리듯 종편의 재승인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 통계까지 조작해 왔으니 이쯤 되면 조작이 일상화된 정권 아니었냐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조작 범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고개를 숙여야 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압박을 중단하려며 외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과오의 부끄러움을 알고 국민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 말살에 앞장선 종편, 재승인, 평가의 조작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한상현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